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금일 지금 아침 10시입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는 거. 요거 부추입니다. 부추. 제가 이거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3일 사나흘이면은 5cm까지 빼 올릴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을 대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심은요. 우리가 추비를 하더라도 전공을, 그러니까 딱 그 핵심 원하는 그곳에 추비를 해주면은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차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오늘 이제 배추 이제 모종 이제 결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구독자님, 시청자님 분들께 고맙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제가 이 배추를 심으면서 몇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된 그 모종 심기를 하였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것하고 이거하고 차이, 그 다음에 저 옥수수 때와의 차이, 그리고 시비를,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해주는 것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보시는 이 배추는 이제 14mm가 된 배추인데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30 몇 cm, 30 보고 보면은 한 35cm. 그러니까 11, 12, 3일 된 배추에서 이 정도의 성장,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고 물 그냥 대충 주고 관리한 배추가 보편적으로 이럴 겁니다. 그러나 배추가 자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 그러니까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는 조건을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심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오랜 동안 수십 년을 져오는 분들도 그 재배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리 해주면 되는데 그냥 거기는 안 돼. 그 밭은 안 돼. 근데 뭐가 안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배추가 좋아하는 환경, 서식지.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그 다음에 또 해안가, 진도, 해남 저쪽으로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V자로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늦게 들어오고 해가 일찍 넘어가죠. 그리고 안개가, 배추가 성장하는 시기에 안개가 많이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짧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해안가 쪽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은 배추가 자라기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럼 배추는 어떤 조건에서 자라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배추는 우리가 씨앗을 발화할 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씨앗을 발화할 때 강발화가 있고 안발화가 있습니다. 뭐 또 기타 휴먼타파, 산천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면 헷갈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좋아하는 서식지가 있습니다. 얘들이 좋아하는 서식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시금치 두들겨 패는 거 봤죠? 빗자루 후들겨 도리깨질 하듯이 그렇게 심고, 그리고 어디에 심냐면요, 그늘진 곳에 심으면은, 햇빛이 아닌 그늘진 곳에 심으면은 잘 자라게 됐습니다. 그럼 배추는 어떠냐? 배추는 큰 빛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추는 약한 빛, 그러니까 햇살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말려줄 그런 해가 또 며칠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 좋습니다. 그 대신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한기가 잘 되는 통풍이, 그러면 강원도 같이 V자가 됐는데, 그러면 꼴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꼴바람이 부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가 산에 가시죠, 아니면 시골에 추석 때 내려가시다 보면은 담장 밑에 심은 배추, 담장 앞에 길가 옆에 심은 텃밭, 이런 것이 잘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오전 보고 오후 보고, 오후 보고 오전 보고, 이런 위치에.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 또랑카 옆에 있는 것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냇가에 가서 보시면 안개가 피고 수분이 적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수분이. 그래서 강한 빛이 필요 없는 재배지 환경이 바로 배추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은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가 일러드린 대로 심으면 돼. 그럼 어떻게 심느냐? 똑같이 그늘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보십시오. 계획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옥수수를 심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강낭콩을 심고 10분 분들은 저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추석 때 옥수수를 수확해 드시라겠습니다. 추석 전에. 그러면 저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심을 때부터 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저기는 땡볕입니다. 저쪽도. 근데 여기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전면은 오전 햇살, 이쪽은 오후 햇살을 강하게 받는 것. 그리고 제가 한 게 있었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배추를 심고 요즘을 진하게 타지 않고 약하게 타서 이 땅의 보습을 수분 유지를 맞춰주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해준 거 효과가 똑같이 나면, 그럼 그것은 고르게 퍼집니다. 고르게. 이 상추 보십시오. 엊그저께 올린 거 지금 제가 3일만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추 보십시오. 그러면 장돌뱅이님보다 더 크게, 장돌뱅이님만큼 큰 상추를 수확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지금 14일차가 15일차가 돼가는 배추입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런 댓글을 다더라. 배추만 포기 심어놓고 뭐 하는 짓이냐. 아니요, 저 배추 70포기 심었어 지금. 70포기. 세 사람이 저녁 한 끼 먹고 아침에 그냥 저기 하고 하는데, 밖에서 먹고 하는데, 점심은 70포기 남아요. 요게 바로 15일 된 배추 보십시오. 폭과 사이는 보십시오. 10, 20, 30, 40, 50. 50을 띄웠습니다. 50. 그리고 이쪽 폭은 지금 얼마냐? 1m 20에, 1m 20, 30에 세 줄을 심었습니다. 저쪽은 1m, 저쪽은 1m에 두 줄밖에 안 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기르기 위해서. 크게 기르는 게 아니고, 잎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잎들입니다. 보십시오. 요 부분 말고요. 이 잎들이 넓게 퍼지게. 이렇게 이거 서로 부딪혀가지고 40cm를 뛰어가 이렇게 다면, 이거 쭈그러지니까 그럼 덜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물음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추는 또 여기다 북을 주면 안 됩니다. 배추는 북을 주면은, 잘못하면은, 배추 밑에 잎이 있지 않습니까? 잎면에, 땅에 지면에 닿게 되면은, 한번 물음병이 왔을 때 급속도로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제가 수시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심는 환경, 작물이 좋아하는 환경, 그것을 선택하고 안 됐을 때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시금치 파종하고 4일 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남들은 한테 뜨거운 날 무슨 시금치 그늘만 만들면 돼. 그러면 시금치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건 발화에 관계가 없습니다. 배추 간 이런 것들은 그냥 던져놔도 나오는 게 발화의 조건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껌껌하게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껌껌하게, 그리고서 껌껌한 비닐 뚫어놓고 해놓고서 이쑤시개 2번만 찔러놔도 싹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커가는 환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서늘한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이거와 저거의 차이점입니다. 저거와 이거의 차이점. 양배추 그 집 아닙니다. 요만한 거 심었어. 요만한 거. 이파리 요만한 거 심었어요. 요만한 거. 요거 지금 10며칠밖에 안 됐어요. 10며칠밖에. 이 상추 보십시오. 제가 4일만 더 기다려야겠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라는 환경 조건을 제가 이 배추 얘기하듯이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씨앗을 사시잖아요. 사시면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재배 조건.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농사의 정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거기 하는 환경, 그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따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같이 이 무경은, 지금 무경은 여기 비료 두 푸대밖에 안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400평 농사에 그냥 무경은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농사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채널 보시면 충분히 남들보다 잘 질 수 있고요. 동네에서 작년까지는 내가 이제
중간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습니다. 요것만 요거 지금 제가 요거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배우시면 어떻게 되느냐? 엽채는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려드린 거 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이 넝쿨 심은 거 그거 보면 넝쿨로 통달합니다. 도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 동네에서 1등은 할 수 있어요. 텃밭 농사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이게 오늘 저녁 6시 7시가 되면 딱 15일 되는 배추입니다. 15일 오늘 지금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않죠. 아마 이것을 갖고 15일을 하면 그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이 양배추 손톱만한 이파리 손톱만한 거 2장 갖다가 요만한 거 지금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지금 심어가지고 10며칠 만에 이만큼 키웠다가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안 믿어요. 그러나 요 계신 분은 다 아십니다.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렇게 얼마나 커졌나. 치커리. 그래서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은 그냥 농사를 못 진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요거 이제 엊그저께 앞부분에 영상 보시면은 추비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에 굉장히 실한 모습으로 한번 빼어 올려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종자가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쌈배추 종류인데 막 베타 멀어 가더라고요. 요거는 종자가 작지만은 쌈배추 전용이라 하는데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추비를 했습니다. 오늘 비 오기 전.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은 비 그치고 나면은 아주 좋은 배추 모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배추 동영상, 배추 영상, 배추 관리법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은 배추 농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는 방제 있지 않습니까? 방제 그 시점을 좀 한번 좀 방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또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